지난주 화요일 새벽 2시, 73세의 김순자 할머니는 화장실에 가려다 넘어졌습니다. 욕실 바닥이 미끄러워서 그만 엉덩이를 찍고 말았습니다.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없었고 통증이 심했으며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핸드폰을 찾았지만 침대 위에 두고 왔습니다. 소리를 질러봤지만 새벽이라 아무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멀리 살고 있었고 남편은 10년 전 돌아가셨으며 김순자 할머니는 혼자였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추위가 느껴지고 몸이 떨리며 점점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가는 건가? 하고 말입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집 박정수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 씨, 괜찮으세요? 오늘 아침에 신문이 그대로 있길래요. 평소에는 일찍 가져가시는데 이상해서요. 김순자 할머니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넘어졌어요. 박정수 할머니는 즉시 관리사무소에 연락했고 문을 열고 들어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갔고 다행히 큰 부상 없이 회복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저체온증으로 위험했을 거라고. 이웃이 발견한 게 생명을 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웃과 가깝게 지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서로 인사만 하는 사이인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왜 노년의 이웃이 가장 중요한지 절실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장, 가족보다 가까운 이웃. 68세의 이정희 씨는 자녀가 셋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멀리 살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부산에, 둘째 딸은 미국에, 막내 아들은 서울 반대편에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합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 찾아오고 용돈도 가끔 보내줍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 옆집 할머니는 매일 만납니다. 아침에 쓰레기 버릴 때 마주치고 오후에 산책 나가면 함께 걷고 저녁에는 가끔 반찬을 나눕니다. 이정희 씨는 말합니다. 자녀는 명절 가족이고 이웃은 일상 가족이라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웃이 더 가깝다고 설명합니다. 마이크로 후킹. 실제로 이정희 씨는 작년 겨울 독감에 걸렸을 때 이웃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열이 나고 몸을 움직일 수 없었는데 옆집 할머니가 죽을 끓여다 줬고 약을 사다 줬으며 매일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전화했지만 바빠서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걱정은 했지만 실제로 와서 돌봐줄 수는 없었습니다. 반면 이웃은 매일 찾아왔고 필요한 걸 챙겨줬으며 회복할 때까지 곁에 있었습니다. 이정희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이 들면 멀리 있는 가족보다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 장, 이웃이 살렸다. 70세의 최동수 씨는 혼자 삽니다. 아내는 5년 전 돌아가셨고 자녀는 없으며 형제들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최동수 씨는 외롭지만 이웃들이 있어서 버팁니다. 작년 여름 최동수 씨는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났으며 위험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최동수 씨는 비틀거리며 복도로 나왔고 옆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문을 열었고 최동수 씨의 상태를 보고 즉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까지 동행했고 응급처치를 받는 동안 곁에 있었으며 자녀들에게 연락도 해줬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심근경색이었다고,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다고, 이웃이 빨리 발견해서 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동수 씨는 지금도 그 이웃에게 감사합니다. 생명의 은인이라고, 이웃이 없었다면 혼자 죽었을 거라고 말입니다. 갈등의 시작.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웃과 가까운 건 아닙니다. 65세의 한미란 씨는 이웃과 거의 대화하지 않습니다. 한미란 씨는 말합니다. 이웃에게 신경 쓰기 싫다고,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싶다고,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란 씨는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나도 눈인사만 하고 복도에서 마주쳐도 빨리 지나가며 이웃 모임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한미란 씨는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웃과 친해지면 부탁도 받고 간섭도 받고 귀찮다고 여겼습니다. 즉각적인 반응. 그런데 작년 겨울 한미란 씨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파가 왔을 때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밤 늦은 시간이라 수리기사를 부를 수 없었고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한미란 씨는 어쩔 수 없이 옆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움을 청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옆집 사람은 냉담했습니다. 평소에 인사도 안 하더니 이럴 때만 찾아온다고 불편하다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한미란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평소에 이웃과 관계를 맺지 않았더니 정작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한미란 씨는 추위에 떨며 아침을 기다렸고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 이후 한미란 씨는 달라졌습니다.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고 복도에서 만나면 대화를 나누며 이웃 모임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장, 일상의 안전망. 72세의 정수미 할머니는 이웃들과 안전망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할머니 넷이서 매일 서로 확인합니다. 아침 8시까지 각자 문 앞에 신문을 가져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만약 신문이 그대로 있으면 다른 사람이 확인합니다. 전화해보고 문을 두드려보고 이상하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합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여러 번 위기를 막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당뇨로 쓰러졌을 때 발경했고, 다른 할머니가 넘어져서 움직이지 못할 때 구했고, 또 다른 할머니가 가스를 켜놓고 잠들었을 때 막았습니다. 정수미 할머니는 말합니다. 이웃이 곧 안전망이라고, 서로 지켜주는 관계라고, 이것이 노년의 생존 전략이라고 설명합니다. 클라이맥스, 이웃 공동체의 힘. 68세의 송기철 씨가 사는 아파트는 이웃 공동체가 활발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에 경로당에 모여 차를 마시고 한 달에 한 번은 함께 식사하며 명절에는 떡을 나눕니다. 처음에는 귀찮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모두가 참여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 모임이 삶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는 서로 돕습니다. 누가 아프면 병원에 동행하고 장보기 힘들면 대신 사다 주며 외로우면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작년에는 한 할머니가 사기를 당할 뻔했는데 이웃들이 막았습니다.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며 이웃에게 상담했고 이웃들이 사기라고 알려줘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송기철 씨는 말합니다. 이웃 공동체가 있으면 안전하다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네 번째 장, 이웃과 가까워지는 방법. 70세의 윤석진 씨가 경험을 나눕니다. 첫째, 먼저 인사하십시오. 엘리베이터에서, 복도에서, 주차장에서 만나면 먼저 웃으며 인사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해도 계속하면 익숙해집니다. 둘째, 작은 것부터 나누십시오. 반찬을 많이 만들었을 때, 과일을 선물 받았을 때 조금씩 나눠보십시오. 물질보다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셋째, 이웃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아파트 경로당이든 동네 걷기 모임이든 정기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 참여하십시오. 넷째, 도움을 청하고 받으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도움이 필요할 때 이웃에게 부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웃이 도움을 청하면 기꺼이 도와주십시오. 윤석진 씨는 말합니다. 관계는 노력으로 만들어진다고,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라고 조언합니다. 다섯 번째 장, 경계는 필요하다. 하지만 지나친 친밀도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67세의 조영호 씨가 경험합니다. 조영호 씨는 이웃과 너무 가까워졌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웃이 자주 집에 놀러왔고 처음에는 좋았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이웃은 매일 찾아왔고 오래 머물렀으며 개인적인 일까지 간섭했습니다. 조영호 씨는 불편했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조영호 씨는 용기를 내서 경계를 정했습니다. 방문은 미리 약속하고 시간은 1시간 정도로 정하며 개인적인 일에는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조영호 씨는 말합니다. 이웃과 가까워지되 경계는 필요하다고, 적당한 거리가 오래가는 비결이라고 조언합니다. 여섯 번째 장, 열린 이웃도 소중하다. 63세의 한복순 할머니는 젊은 이웃들과도 친하게 지냅니다. 아래층에 사는 30대 부부, 옆집의 40대 가족도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젊은 이웃들은 다른 방식으로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며 인터넷 쇼핑을 도와줍니다. 반대로 한복순 할머니도 젊은 이웃을 돕습니다. 아이를 잠깐 봐주고 반찬을 나눠주며 인생 조언도 해줍니다. 한복순 할머니는 말합니다. 나이 많은 이웃만 찾지 말라고, 젊은 이웃도 소중하다고, 세대를 넘어 관계를 맺으라고 조언합니다. 일곱 번째 장, 이웃이 주는 정서적 지지. 65세의 정태수 씨는 아내를 잃은 후 이웃들 덕분에 버텼습니다. 상실감이 컸고 외로웠고 우울했습니다. 이웃들이 찾아왔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산책을 나가고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위로가 되었고 외롭지 않았으며 조금씩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정태수 씨는 말합니다. 이웃이 정서적 지지가 된다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존재라고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장, 이웃과의 갈등 해결. 물론 이웃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70세의 강미경 씨도 경험했습니다. 옆집과 소음 문제로 다퉜습니다. 서로 감정이 상했고 몇 달 동안 얼굴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미경 씨는 먼저 사과했습니다. 용기가 필요했지만 이웃 관계가 소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옆집도 받아들였고 서로 이해하게 되었으며 지금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강미경 씨는 말합니다. 갈등은 생길 수 있다고,
하지만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이웃은 평생 함께 살 사람이니까 관계를 소중히 하라고 조언합니다. 9번째 장, 이웃이 만드는 노년의 행복. 68세의 김영희 할머니는 행복합니다. 자녀들은 멀리 있지만 이웃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웃을 만날 생각에 설렙니다. 누구와 산책할지,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 기대됩니다. 저녁에는 이웃과 나눈 대화를 떠올리며 웃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말합니다. 이웃이 노년의 행복을 만든다고, 가족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웃과 함께하는 일상이 소중하다고 강조합니다. 10번째 장, 지금 시작하십시오. 김순자 할머니는 그날 이후 이웃에게 더욱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박정수 할머니가 생명을 구했고 지금도 매일 안부를 확인하며 서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말합니다. 이웃이 가장 쓸모있는 존재라고, 나이 들수록 이웃이 중요하다고, 지금부터라도 관계를 만들라고